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 심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심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 그 여러 가지 질환의 핵심 워딩이 있으니까 그 워딩을 좀 꼬아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워딩을 보시고, 조금 고르시면 되는데, 처음에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 이 소화심장에 문제가 있겠죠? 소화심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전으로 따지자면 단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 구멍이 예를 들어서 뽕 뚫려서 이쪽 피가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쪽 피가 이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게 이제 단락이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좌우 단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우좌 단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게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냐 하면 이제 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게 더 중증이냐 하면은 보통은 이쪽이 더 중증입니다. 왜냐하면은 왼쪽에 있던 좌심실계가 원래는 이렇게 대동맥으로 쭉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의 기능을 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쪽으로 한 30%가 빠져나가면 얘가 한 70%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피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지금 O2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쪽에는 여기로 가가지고 폐에서 받아서 이건 들어오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갔다가 폐에서 받아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산소가 없는 피가 여기로 들어가면 얘가 지금 산소가 없는 피가 0%의 피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자단락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아예 없는 굉장히 중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자단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청색증을 동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굳이 따지자면 이 좌우 단락이 더 많이 나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맥과 이게 폐동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폐동맥으로 칠게요. 이 대동맥과 이 폐동맥 이 두 가지가 서로 문제가 조금 생긴 거다. 그래서 대동맥과 혹은 이제 폐동맥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폐동맥의 피가 대동맥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산소가 없는 피가 대동맥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청색증을 동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상으로 나누면 단락과 대혈관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으로 나누면 중증, 애가 죽을 것 같냐, 청색증이 있냐 하는 요렇게 우자단락과 대동맥 요렇게랑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애가 뭐 좀 불편한데 무증상일 수도 있고 뭐 괜찮아요. 요게 이제 좌우단락 요렇게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락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크게 심장을 세 부수로 나누면은 말이 자꾸 꼬이네요. 세 분이 나누면은 방, 실, 그 다음에 이제 대혈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락이 똑같이 세 군데 발생하는 거예요. 심방에 이렇게 그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심실에도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땐 처음에는 여기 그걸 뭐라 그러죠? 동맥관이라 그러죠. 이 동맥관, 대동맥과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는 이 동맥관이 닫히지 않고 출생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는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심방 중격 결손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격에 결손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피가 이동하면 심실에 중격 결손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냐? 그럼 당연히 이제 왼쪽 압력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단락이죠. 이렇게 왼쪽에서 피가 오른쪽으로 심방에서 이동하면 심방 중격 결손, 심실에서 이동하면 우리가 심실 중격 결손, 그 다음에 여기가 대동맥이니까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우리가 동맥관 궤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질환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여기 있습니다. 자, 심방 중격 결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방에, 그래서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이동하는 거죠. 제가 물론 모든 질환의 기전을 다 말씀드리긴 할 건데, 만약에 나는 시험 문제 맞추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핵심 워딩에 요 말이 있으면 이 질환이다 라고 딱 표현해 드릴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심방과 우심실에 혈액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증가한 폐혈류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좌심실이 이렇게 있고 우심실이 이렇게 있고 좌심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폐동맥, 여기가 대동맥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 이제 판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축기에 피가 촥 짜면은 보통은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피를 촥 뿜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촥 뿜었을 때 이 피가 나가는 부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판막이 촥 열려서 수축이 촥 되고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순식간에 탁 닫힙니다. 그 닫히는 소리가 이제 S2잖아요. 제2심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심방 중격 결손 같은 경우에는 이 좌심방의 피가 우심방으로 쏠리면서 우심실의 혈액이 지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말은 원래는 동시에 탁 하고 닫혀야 되는데 얘는 닫혔는데 얘가 아직도 피를 계속 뿜고 있네. 그러다가 닫히고 조금 있다가 얘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2심음 판막이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닫히는 그 소리를 제2심음이라고 부르는데 폐동맥판이 늦게 닫히면서 제2심음이 분열됩니다. 이걸 이제 제2심음이 분열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원래 제2심음은 조금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숨을 들이쉬면은 폐 공기가 꽉 차잖아요. 폐 공기가 꽉 차면은 여기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액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후 하고 내뱉으면은 압력이 쫙 빠지면서 이 가슴 쪽에 이걸 흉강이 압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피가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 제2심음은 조금의 분열이 있는데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가는 양이 더 많아졌으니까 일정하게 계속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는 고정된 제2심음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ixed as to wide splitt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열이 아니라 와이드한 스플리팅이 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고정된 제2심음 분열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심방 중격 결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정된 제2심은 분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경고 관찰하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청소년기나 성인이 돼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 중격 결손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실 중격 결손 같은 경우에는 더 쉽습니다. 얘는 이제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피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혈액의 이동이 더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라고 해봐야 운동시 호흡곤란, 좀 경미하죠? 운동시 호흡곤란이라던가. 자, 아니면은 피가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니까 많은 피가 폐 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럼 폐 쪽에 피가 우려이 되면서 호흡기 감염, 호흡기 감염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증상이 조금 많아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심실과 좌심실과 우심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중격이 결손됐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좌심실은 피를 꽤 세게 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위로 쫙 하고 뿜어야 되는데 수축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피가 이쪽으로 이제 새버리는 거죠. 근데 한 번 새고 마냐 아니죠. 모든 수축기에 피가 계속 이쪽으로 쭉 새면서 공간이 좁으니까 일로 막 통과하다 보니까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축기 모든 구간에 잡음이 한 번 탁 들리고 마는 게 아니라 모든 수축 피를 계속 쭉 짤 때 여기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심이 아니고 심실 중격 결손의 핵심 워딩은 범수축기 심잡음입니다. 혹은 수축기 전반에 걸쳐서 심잡음이 들렸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말이니까 범수축기 심잡음이 들렸다라고 말하면은 무조건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 워딩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세 가지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청색증은 없는 겁니다. 애가 숨을 못 쉬고 있거나 굉장히 중증의 호흡곤란이 있거나 아니면 애 얼굴이 파래진다거나 굉장히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얘들은 아니에요. 얘들은 다 경미한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맥관 개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대동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폐동맥이 편의상 조금 떨어져서 그릴게요. 폐동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이제 동맥관이 이렇게 있는데 어릴 때는 어차피 폐가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폐동맥이 사실상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심실에 있던 피가 폐동맥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폐동맥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뿌려줄 통로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 요 여기 폐동맥으로 가봐야 여기 폐동맥이 굉장히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피를 대동맥으로 뿜어줄 통로가 필요해서 태아 때는 동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직후에 이제 호흡을 시작하면서 폐동맥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동맥관이 기능이 떨어져서 원래는 닫혀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맥관이 개존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피가 그때 대동맥이 더 압력이 셀 테니까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피가 이렇게 이동해버리고 있는 게 이제 문제다. 그게 동맥간 개존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대동맥 전신순환에서 폐순환으로 피가 이동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피가 이동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완기든 수축기든 상관없이 대동맥 압력이 폐동맥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 말은 원래는 이동을 안 해야 되는 피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심잡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기와 이완기 모두에서 이완기부터 할까요? 이완기, 수축기 모두에서 모두만 해야겠다. 모두 연속 모두도 빼도 되겠다. 이완기 수축기 전체에서 연속된 심잡음이 들린다. 그래서 수축기 범수축기면 심실 중격골선, 이완기 수축기 모두면 이 동맥간 개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워딩이 있으면 동맥관 개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원래 이완기에 대동맥에서 이완기는 사실 그
심실에 쫙 짜주는 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SVR과 말초 혈액 저항과 안에 있는 혈액 자체의 압력으로만 혈압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완기 혈압이. 근데 안에 있는 피가 지금 폐동맥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완기 혈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기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요건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제 혈관 이렇게 있으면은 수축기 혈압은 좌심실이 직접 짜니까 대동맥에서 피가 직접 여기 피가 확 짜니까 이 피가 짜지는 압력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완기 같은 경우는 이 짜지는 압력이 없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혈액이 밀어내는 그 힘만으로 압력이 잡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혈액 양이 줄어버리니까 당연히 압력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은 줄었어. 자, 근데 수축기 혈압 같은 걸 보면은 애초에 수축기 혈압은 심실이 짜는 힘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나갔던 피가 우심 폐동맥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니까 얘가 다시 폐동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좌심방이 좌심실로 다시 보내니까 좌심실의 혈액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물론 그 수축기에도 피가 계속 새지만 많은 피를 좌심실이 확 짜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수축기 혈압이 더 높고 이완기 혈압이 낮은데 이것 때문에 이완기 혈압은 더 낮아지고 수축기 혈압은 더 오르는 결과가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도양맥박이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이완기는 더 떨어지고 수축기는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면서 얘가 완전 혈압이 원래는 쿵딱 쿵딱 이런 느낌인데 쿵 할 때 콱 찍고 굉장히 높았다가 이완기 때는 훅 떨어지는 이렇게 도약처되는 그런 맥박을 보인다. 그래서 도약맥박이 특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맥간 개종 같은 경우에는 이완기, 수축기 모두에서 연속돼 심잡음이 들린다. 보통 두 개 다 나옵니다. 이야기를 둘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 차이가 큰 도양맥박을 보인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동맥간 개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치료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동맥간을 닫아줘야 되니까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이거 열어주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메타신이나 아니면 이부프로펜을 사용해서 동맥관을 조금 닫아주고요. 이런 약을 썼는데도 안 되면은 이제 카테터로 색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술적 결차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알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이 핵심된 워딩을 보고 이거 동맥간 개존이다 하고 진단을 딱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요건 좀 중요한데 여기에는 중요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좌우만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하면 심실중격결손, 범수축기 심잡음이죠. 요렇게 하면은 심방중격결손, 요거는 그 와이드 스플리팅 된 S2죠. 고정된 픽스드 S2죠. 그 다음에 여기 대동맥, 동맥간 개종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와 이완기 연속된 심잡음과 그 다음에 도양맥박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그럼 반대는 경우는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있진 않겠죠. 왜냐면 보통은 좌심방이 더 셀 테니까 이렇게 가는 특정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좌심방에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앱스타인 기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아이젠맨거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 붙일 정도면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대혈관은
대혈관이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거 기억하시나요? 요거 PPHN인데 우리가 호흡기 때 한번 했던 신생아 지속성 고혈압인데 요거는 호흡기 증상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호흡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빼고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스타인 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초음파가 조금 드라마틱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딱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면은 승무판 마이트럴 밸브가 여기 있죠? 근데 3000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고 출커스 필드가 여기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문제로 3000판이 아래로 내려온 거죠. 3000판이 내려온. 발달 과정에서 내려온 겁니다. 상대적으로 RA의 혈액이 많아진 거죠. 이만큼 RA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RA의 혈압이 막 쌓이니까 좌심방도 일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고 그 비후가 일어나면서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우심방의 압력이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하다 못해서 좌심방보다 압력이 높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쪽에서 요렇게 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심방이 약간 우심실의 역할도 살짝 겸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초음파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뭐야 우심방이 왜 이렇게 커? 라고 하시면은 그리고 야 왜 3000판이 승무판보다 한참 아래에 있냐? 요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우리가 앱스타인 기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약간 초음파 성향이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하진 않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 어쨌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지금 산소가 없죠. 산소가 없는 피가 내려갔다가 대동맥으로 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산소가 없는 피가 전신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얘도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젠맹거 증후군은 우리가 앞에 좌우 단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좌우 단락 중에 굳이 조금 중증을 따지자면은 이제 특히 VSD가 있겠죠. 벤트리클랄 septal 디펙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좌심실에 조금 그나마 조금 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좌우 단락 혹은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중증의 좌우 단락이 있을 때 이 중증의 좌우 단락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측의 우심방과 혹은 우심실에 피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맞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심방과 우심실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혈류가 계속 증가하니까 얘네들이 폐혈관 쪽으로 피를 계속 쏘니까 이 폐혈관도 그 피를 버티기 위해서 점점 비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혈관 압력이 증가하고 비후도 일어나면서 약간 섬유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폐혈관 압력이 증가하다 보면은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심실의 압력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제 얘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VSD를 기준으로 할게요. 처음에는 열려 있었을 때 처음에는 피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좌우 단락이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꽤나 심한 VSD였어. 팔로우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가 계속 많이 쌓여가지고 폐동맥으로 피가 계속 나가니까 얘가 계속 비후되는 거죠. 협착되고. 그러면서 여기 압력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오르다 못해서 좌심실보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역전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1로 나가는 것보다는 1로 나가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이쪽으로 나갈게가 돼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좀 만성적으로 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좌심실에서 우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피가 나간다 이런 거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중증 좌우 단락의 히스토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줬는데 이런 건 다 이제 사실 필요 없고요. 지울게요. 결과적으로 우심실 압력이 증가했다. 근데 우심실 압력이 증가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좌 단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단락이 역전됐죠. 단락 역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단락이 이제 역전돼 버렸다. 그래서 우좌 단락이면은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죠? 산소가 없는 피가 전시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청색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좌우 단락이 예전에 있었어. 근데 치료를 안 받았어. 오랫동안 치료를 안 받았어.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좌우 단락은 끽해야 뭐 호흡곤란 조금 있고 운동시 특히 뭐 끽해봐야 뭐 좀 뭐 감기 좀 자주 걸리고 요 정도인데 애가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고 숨을 못 쉬네. 요게 이제 발생하면은 이거 아이젠뱅거 증후군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은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폐동맥 압력이 계속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와서 얘를 닫잖아요. 그럼 얘 도피로가 사라지고 여기 피가 계속 고이면서 심장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터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을 폐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한 치료는 이미 폐도 다 망가졌으니까 심폐 동시이식이 근치적인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앞에 얘네들에 비해서 중요도는 이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환이 있구나. 이런 특이적인 소견이 있을 때 이 질환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건가? 할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애들이죠. 단락은 끝났고요. 이제 대동맥에 문제가 조금 발생한 거를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폐동맥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대동맥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어린 아이 때는 얘네들이 발생 과정에서 혈관이 사실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혈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의 혈관을 두 개로 나누려면은 중간에 그걸 나누는 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판이 이렇게 싹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뒤쪽이니까 대, 여기가 앞쪽이니까 폐동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을 우리가 원추 중격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씀드렸지만 핵심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걸 원추 중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혈관이 원추 중격에 의해서 반으로 나뉘면서 아픈 폐 뒤는 대동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추 중격이 생성될 때 보통은 딱 적정한 데서 생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폐동맥 쪽으로 많이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거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앞, 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생성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앞으로 나와 버렸네. 그러면은 폐동맥이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팔로사지구입니다.
Tetralogy of Fallot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질환이죠. 자, 원래는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딱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앞쪽으로 원추 중력이 앞쪽으로 쫙 튀어나오면서 여기가 지금 많이 튀어나온 거죠.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오면서 대동맥은 조금 굵어지고 좀 굵어졌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대동맥은 조금 굵어지면서 폐동맥이 굉장히 좁아진 그런 상황이 이제 팔로 사증후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사증후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폐동맥이 좁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좁아지면서 이제 원래 정확하게 반으로 딱 나눠야 이 중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앞쪽에서 잘리다 보니까 중격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실 중격 결손이 발생하고요.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얘가 앞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동맥판이 앞쪽이 조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 기승이라고 부릅니다. 기승이라고 부르고요. 자, 근데 핵심은 얘입니다. 핵심은 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핵심이 얘라 했죠? 이 폐동맥이 좁아지면서 우심실에 압력이 걸리면서 우심실 비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징후가 동시에 튀어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팔럿 4징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핵심은 이제 폐동맥 협착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폐동맥 핵심으로 인한 우심실 비대가 핵심인데 폐동맥이 핵심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심 쪽에 있던 피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색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가 울고 보채고 떼쓰고 흉곽의 압력이 막 잡히면서 교감신경이 막 자극되고 그래서 울고 보챈다. 그러면은 애가 막 힘쓰고 이러다 보니까 폐동맥이 더 협착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울고 보채면 폐동맥이 더 협착된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울고 보챌 때 청색증이 심해진다. 이 워딩이 있으면 무조건 반드시 팔로스 4징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뭐 아까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가 원추 뭐가 중격이 어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폐동맥이 좁아진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동맥이 좁아진 질환이기 때문에 애가 울고 보채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폐혈관이 더 협착되는 겁니다. 더 협착되면 당연히 청색증이 더 심해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는 쉽진 않은데요.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폐동맥압이 감소돼서 지금 우심실이 비대됐죠. 그럼 우심실이 심방을 뒤틀면서 에이펙스를 조금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에이펙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들려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걸 이제 부트 쉐입이라고 부릅니다. 부츠처럼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약간 좀 부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엑스레이상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더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핵심 치료는 당연히 수술이겠죠. 요 협착된 거를 확장시켜주고 핵심 치료는 수술인데 수술 전에 애가 지금 울고 보챌 때 가슴이 더 좁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보챌 때 애가 숨을 못 쉬면은 이제 무릎을 안고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신의 대동맥에 대수원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우좌 단락을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안고 앉는 자세로 대동맥 순환에 혈압을 조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산소도 공급해야겠죠. 그 다음에 애를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모르핀을 투여합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급성기 치료고요. 그 다음에 애가 교감신경이 자극되는 게 문제니까 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프로프라놀로를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치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단이기 때문에 울고 보챌 때 청색증이 심해지면 팔로사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대혈관 전이는 아까 요 원추 기억나시나요? 여기 그림 있는데 이걸로 할걸. 여기 이제 기억나시죠? 혈관이 하나인데 원추 중격이 생기면서 얘를 대혈관과 대동맥 혈관과 폐동맥으로 나눴다. 자, 그런데 얘가 원래는 조금 특이하게 생길 때가 조금 특이한 게 얘가 뒤틀려요. 이렇게 쫙 뒤틀리면서 딱 봐도 이렇게 좀 뒤틀려 있죠. 얘가 원래 요렇게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위에는 대동맥이 앞에 있고 아래는 대동맥이 뒤에 있죠. 그래서 원래 얘가 이렇게 쫙 뒤틀리면서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안 뒤틀린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대로 촥 생겨버리면서 폐동맥은 폐동맥끼리 위가 착 안 겹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심실에서 대동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반대죠. 자. 맞죠. 그래서 여기 대동맥 뭐죠? 전신순환을 하고 온 정맥이 이렇게 꽂히면 여기 들어왔다가 얘가 폐순환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폐순환으로 안 나가고 전신순환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끼만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에서 폐정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왔다가 전신순환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폐순환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대순환만 반복하고 한쪽은 폐순환만 반복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이런 증상을 보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가 정신을 못 차리겠죠. 출생 즉시 청색증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산소를 공급해봐야 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있다. 어쨌든 출생 즉시 청색증을 보이면은 우리는 완전 대혈관 전이를 의심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팔로사지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막 울고 보채면서 폐혈관이 좁아져야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대혈관 전이는 지금 딱 봐도 아예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아예 산소가 공급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생 즉시 청색증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사용합니다. 얘가 PDA를 열어두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맥관이 그나마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그나마 통로가 이제 PDA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중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VSD를 하면 안 되고 ASD를 만드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PDA를 만드는 거죠. 유지시키는 거죠, 이게. 지들끼리 도니까
그나마 통로를 연결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드 이 원을 해서 이 PDA가 닫히면 애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PDA를 최대한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애가 중증이라서 못 버틸 것 같으면은 그 위에 신방도 여기 ASD를 일부러 만들어줍니다. 카테터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고, 근치적인 치료는 대혈관 전환술입니다. 이 대동맥과 폐동맥을 싹 바꿔주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진단을 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의 비중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얘가 이제 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 폐정맥 활류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네요. 자, 얘는 좌심실에서 폐동맥이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폐순환을 끝나고 얘가 좌심방으로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이 일부가 발생 기형에 의해서 이 일부가 좌심방이나 우심방이나 아니면은 다시 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로 들어오거나 어쨌든 나갔던 피가 다시 오른쪽 순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들어갔어야 될 피가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의 좌우 단락과 유사한 형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피가 태어나자마자 발생하기 때문에 출생 즉시 청색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조금 간략화해 볼게요. 피가 나갔다가 얘로 들어갔어야 될 피가 1로 안 들어가고 1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얘를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들어왔다가 1로 들어오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요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에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오니까 우심방이 우심실이 혈액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고정된 제2심은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피가 나갔다가 좌심실로 들어가야 될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가야 될 피가 우심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 피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얘도 고정된 제2심은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출생 즉시 청색증에 더불어서 제2심은 분열이 있으면 우리가 총폐정맥 활류 이상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어쨌든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자 어쨌든 흐름은 이래요. 자 애가 청색증이 있어. 그러면 사실 이 셋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울며 보챌 때 청색증이 있어. 그럼 팔로사증후입니다. 청색증은 있는데 출생 즉시 청색증이 있었어.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그림을 보시면은 대동맥과 폐동맥이 이렇게 꼬이면서 요게 종격동이거든요. 종격동이 원래는 요만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꼬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앞에 폐동맥이 있고 뒤에 대동맥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꼬이면서 요렇게 되면서 요만큼이 종격동이어야 되는데 얘가 꼬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한 혈관이 앞뒤로 분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요게 달걀에 실을 달아놓은 것 같다. 이래서 스트링드 에그 쉐입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조금 줄이면
에그 쉐입이 하트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부츠랑 막 크게 이것도 조금 이상해서 크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출생 즉시 청색증이 있으면 이 둘 중 하나인데 청색증에 더불어서 제2심은 분열도 있다. 그러면 얘고요. 딱히 제2심의 분열이 없다. 그러면은 완전 대혈관 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경증이다.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자, 핵심 워딩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심방 좀 한글 쓸까요? 귀찮으니까. 심방, 중격, 결손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고정된 청색증이 없는 거죠. 제2 심음 분열이 있다. 청색증은 없다. 그 다음에 VSD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범수축기 심잡음이 있다. 그 다음에 동맥관 개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완기와 수축기 모두에서 연속된 피가 계속 흐르니까 심잡음이 있고, 그리고 동맥관으로 인해서 피가 이동하면서 도약백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앱스타인 기형은 조금 있다 하고, 알츠맨거도 조금 있다 하고, 팔로사징후, 테트랄로지 오브 팔롯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울고 보챌 때,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청색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울고 보챌 때 청색증이다. 그 다음에 완전 대혈관정이 트랜스포지션 오브 그레이트 아테리라고 부릅니다. 완전 대혈관 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즉시 애가 죽어가는 거죠. 청색증을 보인다. 그 다음에 총폐정맥 환류 이상. 이렇게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출생 직 청색증은 똑같은데 얘는 고정된 제2 심음 분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 똑같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효과, 좌심방에 피가 쌓이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 도망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색증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게 있어서 사실 문제를 이게 기전도 조금 많고 조금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기전이고 뭐고 모르겠어. 그냥 외울래 라고 하시면 요거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요거 그대로 외우셔서 그대로 하셔도 문제를 그렇게 꼬아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디저트 느낌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동맥, 그 대동맥이 이렇게 얘는 뭐 여기 쓸까요 그냥? 대동맥 축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동맥이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협착된 거야. 근데 협착은 안에 뭐가 쌓이는 건데 얘는 축착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외부에서 축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지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센딩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하지가 이렇게 되겠죠. 상지 분열 이후에 보통 축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뒤에 혈압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동맥 축착 같은 경우에는 상지 혈압보다 하지 혈압이 낮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좁아져 있으니까 얘가 피를 쫙 짤 때 수축기에서 얘가 팍팍 걸리겠죠. 그래서 수축기에 박출성 수축기 심잡음이 있으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소화기 심장을 맞췄는데요.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은 뭐야 뭐 문제가 진짜 이만큼 길어요. 이만큼 문제가 이만큼 길고 막 뭐 엑스레이도 있고 막 환자도 많고 랩도 있을 때도 있고 막 난리 납니다. 그냥 생각보다 복잡한데 가만히 읽다 보면 여기 중간에 요런 문구가 들어있을 거예요. 울고 보챌 때 청색증이 심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죠. 다 필요 없고 엑스레이도 사실 필요 없고 요거 보고 야 팔로 사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조금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도 물론 우리 제가 말씀 다 드렸지만 핵심적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